자, 슬립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은 이렇게 유도전등기로 보면 유도전등기가 돌아가는 이 회전하는 거, 이거를 실제 속도라 그러죠. 실제 속도, 회전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축이 돌아가는 거죠. 모터 축이. 그 다음에 이 축이 걸려 있는 거 밖에, 그죠? 이 회전자 밖에 뭐가 들어가요? NS라 그래서 회전자에게가 돌아가죠. 이걸 동기 속도라 그러죠. 동기 속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동기 속도가 100으로 돌아간다. 속도가 100이다. 근데 실제 속도가 90이다. 그럼 차이가 얼마큼 나요? 10만큼 차이 나죠. 10만큼 차이 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상대 속도다. 그러면 슬립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비율을 얘기해요. 비율. 예? 비율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뭐에 대해서 비율이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기 속도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비율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상대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SNS라고 씁니다. 자,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NS는 이렇게 써져야죠. SNS가 하나가 아니고 요 S에다 NS를 곱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되죠. 이제 요거의 동기 속도에 대한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준을 동기 속도를 잡으면 여기가 NS가 되겠죠. NS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SNS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NS에 대해서 SNS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자, SNS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갑자기 여기 슬립이 나왔는데 슬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슬립이 나와버렸네. 어떻게? 다른 걸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말로 쉽게 써볼게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동기 속도분의 뭐예요? 상대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 100을 줬는데 10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손실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손실에 대한 속도의 손실, 그죠? 속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여기 해보니까 실제로 위에가 얼마요? 100이잖아요. 여기가 아래가 100이잖아요. 100이고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면 0.1 나오죠. 0.1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슬립이라 그런다. 슬립.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 동기 속도에 대해서 상대 속도다.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차라리 그림을 기억을 해요. 여기서 바깥에 NS 속도에 대해서 요거 서로 간에 차이 나는 속도의 비율 속도 그죠? 요거에 대해서 요 부분이 속도 차이가 난 부분이 손실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하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뭐 기호야 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공식을 썼을 때 여기 봐봐요. 슬립인데 여기다 0.1을 넣어봐요. 0.1 곱하기 NS가 100이죠? 100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가 0.1 곱하면 얼마나 나요? 10이 나오죠? 결국은 여기 거하고 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요게 NS분의 SNS의 비율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슬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NS분의 SNS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S는 다른 거예요. SNS가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슬립을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슬립의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식상으로 이제 슬립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기 속도에 대해서 그죠? 손실 속도, 상대 속도, 손실 속도, 속도의 손실분. 뭐 이건 말은 어떻게 쓰는지 뭐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굳이 쓰자면 NS분의 SNS가 되는 거죠. SNS가 된다. 갑자기 펜이 안 나와서 자 동기 속도분의 속도의 손실분. 상대 속도라 그런다 그죠? 상대 속도.
자, 이게 어떻게 했나요? 아까 100분의 손실분이 10, 0.1 이렇게 나왔죠? 이걸 얘기한다. 이런 얘기. 기호로 굳이 쓰자면 이건 NS고, 이거는 S, NS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회전자가 있고, 회전자. 자, 이게 속도고, 실제 속도고, 동기 속도가 있습니다. 동기 속도가 NS인데, 그러면 슬립이 1하고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 슬립이 1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여기가 100이었고, 여기가 10, 어디 있죠? 여기 NS가 100이었고, 그죠? 요 둘 사이에, 사이가 얼마였죠? 사이가 10이었잖아요. 그리고 N이 90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10이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90%만 출력이 나온 거고 10%가 손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이라 그랬는데 100분의 10 이렇게 하면 0.1이 나오죠. 슬립이 0.1이 나와요. 근데 이게 위에 게 더 커져요. 100은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동기 속도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얘는 어떻게 바뀌지를 않아요. 극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 회전자는 빨리 돌 수도 있고 많이 돌 수도 있어요. 선풍기 쳐봐요. 선풍기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았을 때 안 달았을 때 속도가 다르거든요. 슬립이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하에 따라서. 그죠? 그 손으로 잡으면 안 돌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0.2다 그러면은 20%니까 20이 이렇게 오겠죠. 그럼 0.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20, 30, 40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0.2, 0.3, 0.4 하다가 뭐가 돼요? 100이 되겠죠.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이잖아요. 1. 그럼 슬립이 1이라는 건 뭘까요? 슬립이 1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상대 속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상대 속도잖아요. 상대 그 손실 속도. 속도가 손실분이 생긴 거. 손실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손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자꾸 커져. 이 부분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쪽이 커지면 그죠? 이쪽은 어떻게 줄어들겠죠. 자꾸 이게 N은 줄어들겠죠. 그죠? 요거는 NS입니다. NS고 그러니까 이건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들다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이쪽이 커져야 이게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1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여기가 제로가 된다고.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상대 속도가 100이 되면 그럼 100분의 100.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율이니까 그죠? 1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안 돌아가는 건데. 그럼 전동기가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그 슬립이 만약에 그 문제에서 보면 슬립이 0이다. 슬립이 제로야. 제로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얘기인데 정지시죠. 뭐 정지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기동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동시. 정지시, 기동시. 이렇게. 정지시는 이해 가겠는데 기동시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돌아가려고 그럴 때 잘 봐봐요. 슬립은 언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전동기를 운전한다는 전제 조건을 해서 운전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슬립을 따지는 거잖아요. 전기도 안 넣는데 무슨 슬립이 있고 뭐가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넣는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는 이게 돌지가 않겠죠. 돌지 않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서 있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딱 돌아왔는데 팍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동시라고 볼 수 있고 뭐 정지돼 있다. 아예. 정지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지시, 기동시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립이 1인 경우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슬립이 0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0인 경우. 슬립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걸 지우고 다시. 아까 NS가 100바퀴. 그죠? 그 다음에 SNS가 상대 속도가 10, N이 90 이렇게 했습니다. 그 슬립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이죠.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율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100분의 10.
그 다음에 어떻게 0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보세요. 분수에서 0이 되려 그러면 이 분자가 0에 수렴해야 되죠. 0이 되면 이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줄어요. 이렇게 딱 100분의 9, 100분의 8, 7 쭉쭉쭉쭉쭉 쓸다가 100분의 0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0이 되면 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릴 거 없는데 사실은 이 희한하게 사람이 머리가 한 바퀴만 이렇게 하면은 헷가닥 그래요. 이게 슬립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거꾸로 가. 빨리 돌수록 슬립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빨리 돌수록 슬립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돌수록 그러니까 90에다가 91로 가요. 그럼 얘가 9가 될 거 아니에요. 92가 되면 98 이런 식으로 되죠. 아니 8 이런 식으로 돼요. 7, 6, 5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커지면 어차피 기준은 100이 더해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보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고, 그죠? 이쪽이 더 커지면 얘는 더 작아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슬립이 0이란 얘기는 이 부분이 그죠? 미끄러지는 부분이 상대 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다 와야 되니까 100대 100 이렇게 된다. 100분의 100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헷갈릴까봐. 슬립은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제로가 되는 거죠. 뭐 19, 8, 7, 6 하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가 0이니까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게 0이니까 이쪽이 1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도하고 동일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같은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같은 경우가 동일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동일해질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회전자계의 속도와 n의 속도는 이 속도가 ns쪽이 커야지 그 회전판에 2차 측 회전판에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흘러서 따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같아져 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속도가 느려야만 된다. 얘가 속도가 느려야만이 그 회전축에 전류가 유도된다고요. 느려야만이. 근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I가 빵이 돼요. 그럼 따라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슬립이 0이 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게 아니고 0에 거의 가깝다 이 말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0바퀴 돌았는데 NS가 100이었잖아요. 그럼 N이 몇 바퀴요? 99.9바퀴 뭐 이러면 서로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따라 돌 수 있는 거죠. 이 경우가 언제일까요? 무부하시입니다. 무부하시. 그 선풍기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 아무것도 부하를 안 걸면 선풍기에서 이렇게 프로펠러 걸면은 천천히 큰 프로펠러 걸면 더 천천히 돌고 그죠? 그럼 슬립이 커지는 거죠. 근데 작은 걸 달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아무것도 안 달아봐요. 이때가 최고 속도다. 최고 속도. 그러나 동기 속도만큼은 안 되지만 거의 0에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로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 무부하시다. 이런 것도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립이 왜 헛갈리냐? 이 거꾸로 돼, 거꾸로. 슬립이 크다는 얘기는 손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실이 많으면은 슬립이 커지는 거죠. 제일 컸을 때가 얼마예요? 1. 제일 작을 때는 0. 0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거의 0으로 본다. 이제 무부하시 이런 건데 이게 숫자가 내려가면 회전자 속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순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회전자 속도가 빠르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슬립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돼 있다. 슬립은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회전자하고 거꾸로 간다는 얘기. 이게 한 번 뒤집은 건데 원래 이런 거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건 쉬운데 그죠? 올라가는 걸 뒤집어 갖고 내려간다 이러면은 이 사이에서 갑자기 머리가 혼돈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또 단순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혀 있다 이런 거. 뭐 하나 뒤집으면 좀 헷갈려 하죠. 우리가 그 저항에서도 그렇죠. 어드미턴스하고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 얘기할 때 어드미턴스 한 번 뒤집은 거잖아요. 괜히 헷갈려요. 그죠? 이제 콘덴서하고 저항도 그렇고 우리가 계산할 때 병렬, 직렬 뭐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고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을 얘기하자 그러면 유도 전동기에 회전축이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는 실제 속도 n이고 근데 이것도 기호도 필요 없고 실제 돌아가는 실제 속도가 있고 회전 자개가 돌아가는 회전 자개의 속도가 있는데 이 사이의 차이 나는 속도 차이 나는 거 그죠? 이 속도 그러니까 회전 자개의 속도 이 동기 속도라고 그랬죠. 동기 속도에 대한 요거의 비율이다. 요거만 안 까먹으시면 돼. 동기 속도에 대한 그죠? 손실 속도, 상대 속도이다. 그죠? 이것도 안 되면 이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그림을 기억하기 쉽잖아요. 여기 1, 2, 3 어떻게 해요? 1분의 2다. 1에 대한 2다. 1에 대한 2다. 이렇게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오래 남습니다. 아니 나중에 그냥 막 공식을 이렇게 하면요. 공식도 되게 많아지고 일일이 다 외워야 돼요. 그럼 힘들어요. 개념 기본 기초적인 핵심적인만 공식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S는 N 플러스 SNS 이 공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슬립을 빼내면 되는 거고 이제 회전자 속도를 구할 때는 요거만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답인 거예요. 그리고 NS가 P는 P분의 120F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 얘기 한 거예요. 결론은 이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미지로 어떻게 해요? 아까 1, 2, 3 회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자개가 있고 그죠? 상대 속도가 있다. 그럼 요거는 NS고 요거는 SNS고 요거는 N인데 그죠? 요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슬립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S만 빼내면 빼낼 줄 알죠? 그러면 슬립 공식이 되는 거예요. 슬립 공식. 그죠? 그리고 슬립에 대한 의미는 뭐라고요? 요거에 대한 요거의 상대 속도의 비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나타낸 식이 이거다. 식을 기억할 게 아니고 요 그림을 기억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슬립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슬립이 1일 때 기동시 정지시, 슬립이 0일 때 무부하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또 다시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